정말 바이든 날리면 2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요원을 보내놓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철수해라고 지시를 하면 되는 건데 네. 거기에다가 요원을 빼내기 위해서 군인들을 다시 보낸 거죠. 그러면 군인들을 빼내기 위해선 또 다른 사람을 또 다시 또 거기다 보낼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과 또 다른 그 지금까지의 주요 참고인, 그다음에 공범자들의 진술과도 굉장히 배치되는 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들은 홍장원 제1차장이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 등 여러 이제 공범자들이 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요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거라면 의결 정족수 얘기가 왜 나왔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 그 동영상에서도 네. 의원이라고 안 하고 인원을 끌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 직후에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그 인터뷰하는 그 내용의 직후에요. 그거를 제가 몇 번을 돌려봤는데 네. 정확하게 요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바이든 날리면이 아니라 헷갈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네. 요원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게 그렇게 들립니다.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본회의 의사당 안에는 들어가 있던 요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리고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것 같으면 이 군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군 병력들 요원들하고 국회 그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지금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잘못하다가 알겠습니다. 압사 사고가 나겠다. 네네. 일단 빼라. 예, 그래야만 알겠습니다. 이게 이 저 충격이 완화될 수 있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30... 네. 이지은 변호사님.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는데 중간에서 김병주 의원이 이거를 좀 이렇게 와전을 한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어저께 국민들이 가장 황당해했던 이야기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바이든 날리면 2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요원을 보내놓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철수해라고 지시를 하면 되는 건데 네. 거기에다가 요원을 빼내기 위해서 군인들을 다시 보낸 거죠. 그러면 군인들을 빼내기 위해선 또 다른 사람을 또 다시 또 거기다 보낼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과 또 다른 그 지금까지의 주요 참고인, 그다음에 공범자들의 진술과도 굉장히 배치되는 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들은 홍장원 제1차장이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 등 여러 이제 공범자들이 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다들 윤석열 대통령 또는 여인영 사령관 등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그리고 그 명단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곽정근 전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포 구금 지시하지 않았다. 곽종훈한테. 그리고 황당한 가짜뉴스다. 그렇게 어제 그 헌재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까지 계속 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그 두 번째 발언에 관련된 것은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의결 정족수가 다 안 된 것 같으니 의원들 문 부셔서 끌어내라라고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또 분명하다라고 또 최근에 다시 한번 또 국회 국정조사위원회에 나와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했었어요. 원 변호사님. 근데 이게 지금 요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거라면 의결 정족수 얘기가 왜 나왔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 그 동영상에서도 네. 의원이라고 안 하고 인원을 끌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 직후에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그 인터뷰하는 그 내용의 직후에요. 그거를 제가 몇 번을 돌려봤는데 네. 정확하게 요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바이든 날리면이 아니라
헷갈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네. 요원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게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맥락상 헷갈릴 수 있는 단어는 있어요. 예를 네. 들어 의원과 위원. 네. 우리가 이거는 뭐 헷갈리기는 하는데 네. 의원과 요원, 의원과 인원 이거는 맥락상 헷갈릴 수가 없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의원이라고 말을 안 했는데 그리고 들리기로도 그 직후에 이야기한 게 그래도 네. 가장 기억력이 생생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분명히 요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김병주 의원이 사실은 뒤에 이거를 고치는 약간 그 유도신문 같은 걸 하면서 이거를 고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치 의원을 빼내라고 한 걸로 이렇게 세상에 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마 그 가장 직후에 있는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온 곽종건 전 사령관의 네. 그 발언을 들어봐도 정확하게 요원으로 들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의결 종족수가 아직 안 됐으니라고 말을 한 건 김병주 의원이 와전에서 국회에서 의원이죠라고 프레임을 짠 거에 적극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피고인 입장이잖아요. 피의자 네. 입장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그런 게 좀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많은 그 주위에 의심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더하시진 않았나 하고 개인적으로 추측이 돼요. 하지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말한 거 분명히 있고 네. 근데 그 요원이라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설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뭐 조금 그 수사 과정에서도 밝혀져야 될 부분이겠지만 적어도 요원이라고 발언한 거 분명히 존재하고 네. 그게 그 대통령의 진술과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이 그 당시에 그런 요원이라는 발언과 일치한다라는 건 명확하다는 겁니다. 네. 이 변호사님. 지금 말씀은 분명히 요원이라고 제일 처음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 요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뒤에 뭐 의결 종족순위 뭐니 뭐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는 그건 사실상 본인의 어떤 지금 상황에 비춰서 같이 협조를 하는 차원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아예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뭐 요원이라고 했는지 의원이라고 했는지 발음이 약간 헷갈려서 잘 못 들을 수는 있는데 네. 이제 그 맥락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 즉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원 제1차장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체포하라고 내가 명령 지시를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내란의 주요 종사자의 혐의 또는 의심을 받는 이유는 네. 그런 체포 명령을 받았고 그것을 어디까지 실행했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다 혐의를 받고 있고 의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굳이 그런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관련한 내용들을 당사자들의 얘기 그리고 주변인들의 어떤 진술 얘기를 좀 다 종합을 했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랑 안 맞고 여기랑 여기랑 또 안 맞네. 뭐가 진실이야. 진실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꾸 얘기를 나눠보는데 아까 말씀처럼 결국 이런 부분이 사실상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한 부분은 뭐 의원 끌어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했었는데 이 의원 끌어내라는 얘기가 뭐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이 된 어떤 그 근거로 지금 사실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포고령 1호다. 정치활동 금지 부분 여기에 의거해서 투입이 된 거 아니냐라는 게 또 이 국회 측의 지금 생각인 건데 포고령 부분 관련해서 어제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법전부터 먼저 이렇게 가까이에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또 그 왜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아까 피청구인이 그렇게 물론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장관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효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셨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보신 장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한테 직접 신문을 한 겁니다. 직접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도 윤 대통령 보면서 또 대답을 하는 부분이 보였죠.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지은 변호사님, 네.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그때 가지고 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 이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놔둔 거고, 그리고 전공에 보면 왜 넣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계도 측면입니다 얘기를 해서 내가 그때 웃으면서 그냥 놔뒀어요라고 또 나름 또 구체적으로 또 윤 대통령 얘기를 하거든요. 뭐 무슨 어떤 의미였던 간에 네. 포고령이 작성이 됐고 그 내용을 검토했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해서 이것이 포고가 된 것이라면 네. 그거는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포고령에 따라서 이제 국회의 그 정치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경찰도 출동했고 군도 출동한 것으로 다 이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포고가 된 것이다, 그것은.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게 뭐 윤 대통령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고 쳐도 상징적이고 뭐 계도 측면이고 다 받아들여도 어쨌거나 이건 포고령은 포고령인 거고 실제로 이게 실행으로 옮겨서 이 계엄군 투입이 됐었던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의도니 뭐니 이런 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원영석 변호사님, 또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놔두자. 전공이 쳐다보면 계도 측면으로 놔두자. 근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뭐 있으면 법정부터 찾는데 안 그러셨어요? 라고 또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얘기를 하거든요. 왜 중요한 포고령에 대해서, 포고령의 중요성은 법조인인 윤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중요한 포고령에 대해서는 왜 상징적 계도 측면 이런 걸 허용하고 여지를 남겼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계엄 포고령이라는 게 뭐 네. 여러 번 쓰는 게 아니라 보니까 아마 그 과거에 뭐 5.16이나 12.12나 이럴 때 했던 계엄 포고령을 뺏겼다고 자기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도.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게 굉장히 시간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박하게 하다 보면 그 상황에서 또 포고령을 1호가 지금 이거고 2호, 3호 계속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진행하다 보면. 네. 그런데 물론 그 계속 뭐 바뀌고 진행하고 새로 내고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일단 비상계엄이라는 거 그 자체가 시점이 중요한 거니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급박하게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